자동차 관련한 유명한 말이 있죠. 튜닝의 끝은 순정이다. 이 말의 핵심 메시지는 뭡니까? 이것저것 꾸미고 부연 설명 붙이고 장식하고 뭔 짓을 해도 결국 오리지널이 가지는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계발에서도 비슷한 것 같아요. 시중에 수많은 자기계발서가 지금도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책들이 나쁜 건 아니고 좋은 내용 너무너무 많죠. 그런데 그 모든 책들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 결국 도달하는 오리지널, 순정이 뭐냐? 철학입니다. 수많은 자기계발서에 시간 관리하는 법, 목표 세우는 법, 체력 관리하는 법 등등 스킬을 알려주죠. 그 스킬들 너무 좋은데 돌고 돌아 그 스킬이 왜 생겼는지 파다 보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같은 철학적 질문으로 귀결되어지게 됩니다. 결국 돌고 돌아 철학이라면 철학에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인생의 전환점 혹은 고비에 섰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을 몰라 헤맬 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스킬이 아닌 철학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마흔에 읽는 소크라테스입니다. 오늘은 이 책을 참고해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자라는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성공적인 삶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사실 직접 책을 쓴 적이 없어요. 전해 내려오는 소크라테스에 대한 이야기는 전부 플라톤을 비롯한 제자들이 쓴 책, 그리고 구전되어 오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전해 내려온 것들입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알 수 있는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좋은 인생이란 무엇이냐? 딱 한마디로 탁월한 삶입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훌륭하게 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은 훌륭하게 살아야 한다 말합니다. 그냥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 됐지 뭐 이렇게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훌륭하게 살아야 한다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훌륭한 삶이란 또 무엇일까요? 돈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유명해지고 그러면 되는 걸까요? 이것들은 뭐랄까? 훌륭한 삶에 따라오는 부산물 같은 것이지 훌륭한 삶 그 자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훌륭한 삶의 필수 조건들은 무엇일까요? 첫째,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라. 소크라테스 당시 아폴론 신전 사제가 신탁을 받았다 합니다. 그리고 그 신탁의 내용은 소크라테스보다 지혜로운 사람은 없다 였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 신탁을 전해 듣고 생각했다 합니다. 아니 나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 사람인데 왜 내가 제일 지혜롭다는 신탁이 내려왔을까? 이렇게 고민을 거듭하다가 결론을 내렸대요. 아무것도 모른다. 즉 내가 무지하다는 것을 인정하니까 지혜롭다는 거구나. 이게 바로 소크라테스 철학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무지의 지입니다. 소크라테스 하면 삼파술이라고 하는 문답법이 유명하잖아요. 이 문답법의 핵심은 뭐냐? 누군가에게 너 그거 틀렸어? 그거 아니야? 라고 대놓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거듭되는 질문을 던져 상대방이 자신의 무지를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소크라테스와 다른 한 사람이 대화합니다. 민중이란 누구인가?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지? 돈에 쪼들리는 자들이죠. 그러면 부자도 늘 돈이 부족하다 하소연하는데 부자도 민중인가? 그렇네요. 그렇다면 민주주의는 가난한 사람들의 정치체제인가? 부자들의 정치체제인가?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거는 무엇인가? 왜 그러는가? 질문을 던져 상대방의 무지를 깨닫게 만드는 대화법이죠. 그런데 재밌는 건 이게 소크라테스가 어떤 답을 알아서 그 답을 유도하려고 질문을 던진 게 아니랍니다. 자기도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책에서 제시하는 소크라테스 대화법의 특징은 무엇이냐? 그는 대화를 통해 배우려고 했지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다 라고 말합니다. 소크라테스의 기본 사고 방식이 난 아무것도 모른다예요. 그래서 좀 전에 든 예시에서도 소크라테스가 가난한 자의 정의를 알고 물어본 게 아니에요. 야, 나는 모르겠는데 넌 어떻게 생각해? 그거 왜 그러는 건데? 하며 어린아이처럼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왜? 나도 모르겠으니까. 그런데 자신은 도저히 생각해도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누군가 이게 맞아 라고 자신감 있게 말하면 소크라테스는 난 모르는데 쟤는 어떻게 알지? 하고 물어봐요.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상대방도 자기 말에서 모순을 느끼고 아 맞네?
나도 모르네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대화 과정이 누군가에겐 깨달음을 주는 시간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어땠겠어요? 짜증났겠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인기가 없었다 합니다. 투표에서 사형당했잖아요. 어쨌든 핵심은 뭐냐? 소크라테스 철학의 기본 전제가 내가 아는 것이라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뿐이다. 이게 기본 전제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 중 한 명이라 4대 성인이라고 평가받는 소크라테스조차 자기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말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는 마치 내가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주변에 그런 분들 있죠. 누가 사업한다 그러면 야, 사업 아무나 하냐? 그거 망해. 이런 말 하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이런 말 하는 분들 특징은 뭐냐? 첫째, 주위에 사업하는 사람이 없다. 둘째, 있었더라도 사례가 많지 않고 가족이 사업에 도전했다 망했다 아니면 본인이 시도했다 망했다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 제외하고 세상에 멋지게 사업 잘하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거고 위험한 거고 이게 아니고 자기 지인이나 본인이 잘못해서 사업이 안 된 걸 수도 있잖아요. 세상에는 분명 사업 잘하는 사람, 방법이 있는데 내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제한된 경험 안에서 아는 척하면서 야, 내가 해봤어. 그거 내가 잘 아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유튜브 좀 잘 됐다고 제가 짱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업한다고 나대다가 현실 지각을 근 몇 달 사이 세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튼 인간은 굉장히 제한된 경험의 폭을 가지고 살아가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살던 지역에서 계속 살고 하던 일만 계속하고 맨날 보고 듣는 것만 보고 듣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코끼리 다리 만지면서 코끼리는 원통처럼 생겼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직장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생산성 떨어지는 옛날 방식을 고수해요. 후배가 새로운 걸 시도하려 하면 에헤이 그거 내가 다 해봤는데 야 안 돼. 찔끔 찍먹하고 안 해봤으면서 이렇게 자신의 편협한 경험만 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다 알아 생각하면 삶에 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르는 게 있다라고 인정하고 경험에 열린 태도를 가져야 성장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인간은 모르는 게 많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모두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을 살잖아요. 그런데 세상에는 80억 명이 24시간 365일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 내가 모르는 어떤 행동을 뭐든 하고 있어요. 새로운 걸 만들어가고 있어요. 꼭 전 세계 인구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분야에 있는 사람들만 해도 몇 명입니까? 제가 유튜버니까 저 말고도 유튜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어떤 혁신적인 일을 하고 있는지 저는 몰라요. 그런데 제가 좀 아는 게 있다고 해서 그거 뭐 다 소용없어 이렇게 말하는 건 굉장히 오만한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떤 자세가 올바른 자세냐? 내가 좀 아는 지식이 있고 전문성이 있다 해도 내가 모르는 건 항상 있다라는 걸 기본 전제로 깔고 가는 게 차라리 맞는 거예요. 30, 40, 50 무렵 인생의 굽이길을 마주한 순간에 뭔가 인생이 잘 안 풀리나요? 혹시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이 전부라는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새로운 지식에 대한 열린 태도를 갖는 것, 이게 바로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탁월한 삶의 첫째 조건입니다. 둘째, 올바른 삶을 추구하라. 우리가 전 단계에서 무지하다는 것을 인정했죠. 이건 마치 백지 상태로 나를 비우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백지 위에 뭔가를 채워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채워 넣는 재료가 뭡니까? 바로 지식이에요. 우리는 백지 위에 지식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치트키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지식이다. 남들이 죽도록 고생해서 얻은 수십 년의 내공과 지식을 거저 갖고 시작하는 것. 꼭 필요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쉽게 인생을 풀어나갈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타크래프트 치트키에 쇼미더머니 있지 않습니까? 거의 이 급으로 사기인 인생 치트키 딱 하나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남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걸 흡수하라. 여러분 혹시 풀린
무슨 효과라고 아십니까? 이게 뭐냐면 시대가 지날수록 IQ 평균치가 올라가는 현상을 뜻해요. 그런데 이게 IQ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분야에서 지식과 지혜의 수준은 시대가 지날수록 올라가요. 왜? 기존 선배들이 열심히 만들어 놓은 걸 기본으로 깔고 시작하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물리학을 하는데 배경 지식 없이 만유인력의 법칙부터 새로 발견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발견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 이상 성과를 만들 수 있다는 보장이 없겠죠? F는 ma. 이거 우리는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다 배우는 거지만 처음에 이 공식 만든 거 누구예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천재 중 한 명인 뉴턴이에요. 그런데 뉴턴 이후 과학자들은 그냥 발견된 거 이해만 하면 뉴턴이 평생 연구한 결과물을 거저 먹고 시작하잖아요. 이처럼 나보다 훨씬 뛰어났을 천재들이 수십 년 쏟아부은 지식을 너무 쉽게 배울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진짜 사기인 거고 인생 치트키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독서를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식을 배우고 습득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지식을 배우는 건 좋은데 아무 지식이나 배우면 될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정말 좋은 것, 검증된 것으로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물리를 한다는 사람이면 연력학 법칙 이런 검증된 걸 배워서 채워야지 어디 방구석 사이비가 말하는 공중부양론 이런 거를 물리 법칙이라고 생각하고 배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성공적인 삶의 두 번째 조건이 뭡니까? 올바른 알미입니다. 올바른 알미란 무엇일까요? 검증된 지식, 전문가로 인정받은 사람의 지식과 노하우를 따라가야 하고 그들의 조언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왜? 전문가의 말, 검증된 지식을 흡수하는 건 상대적으로 힘들어요. 책 읽어야 되잖아요. 강의 들어야 되잖아. 이게 뭐 대단한 노력은 아니지만 뭐보단 힘듭니까? 가만히 있는 것보단 힘들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는다는 말의 뜻은 뭘까요? 인터넷에서 내가 적극적으로 검색한 것도 아니고 그냥 힐끗 인스타에 스쳐 지나간 정보가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혹은 가족이나 친한 친구가 하는 말을 근거로 의사결정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안타깝게도 여러분 주변의 그 사람들이 제대로 된 의견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일까요? 그 사람들 말을 듣는 것이 정말 올바른 알을 추구하는 것일까요? 가령 이런 거죠. 저 아는 분이 지방 소도시 사세요. 이분이 맨날 만나는 사람들도 그 지방 소도시 분들일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끼리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그 동네 부동산 이야기를 하겠죠. A라는 아파트 분양하는데 너무 좋을 것 같아. 사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맨날 합니다. 그런 이야기 하다 보면 어때요? 그 아파트 사고 싶어지고 누군가는 사겠죠. 물론 거주지 상관없이 내가 실거주하면서 편하게 살 거야 하면 뭐 상관없죠. 그런데 그분은 시세도 많이 올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파트 가격을 봤어요. 근데 그 돈씨라고 하죠. 그 돈이면 광역시에서도 괜찮은 아파트 사겠는 거예요. 수도권에서도 완전 좋은 데는 아니어도 어지간한 데는 사겠는 거야. 제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문가한테 물어봐도 여기랑 저기 중 어디가 더 가격 오를 것 같아요 하면 광역시, 수도권 말할 겁니다. 그렇다면 실거주가 아닌 투자 관점에서 이건 잘못된 의사결정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전문가의 강의나 책 이런 걸 찾아보려고 하지 않았죠. 주변에서 하는 말 듣고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여러분은 이걸 보시면서 정말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할 수 있습니까?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훌륭한 결정을 하려면 다수가 아닌 전문 지식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올바른 암, 제대로 된 지식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책에서 이렇게도 말합니다. 나를 정확하게 칭찬하고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있다. 내가 피드백을 받을 전문가는 스스로 정해야 한다. 불특정 다수 혹은 그 분야를 알지 못하는 사람의 평가에는 귀 기울일 필요 없다. 무지를 인정했다면 이제 새로운 지식을 내 삶에 채워야 합니다. 이때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를 잘 결정해야 합니다. 저 사람이 실력은 있는지, 믿을만한지, 검증된 건 있는지 등을 따져보고 저 사람 조언은 들을만 하겠다. 기준을 세우고 판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올바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귀찮아서 주변 조언 듣거나 흘려들은 정보로 판단할 때가 많지만 안타깝게도 내 지인,
심지어 가족도 내게 조언을 해줄 자격이 있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인생의 굽이길에서 방향을 정할 순간이 찾아왔을 때 아무 말이나 듣고 방향을 정하면 인생이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격 있는 조언자를 찾아 제대로 된 걸 배워야 하죠. 이게 탁월한 삶을 위한 두 번째 조건입니다. 탁월한 삶의 세 번째 조건. 알고 있는 것을 그대로 실천하라. 무지도 인정하고 올바른 걸 배우기까지 했어요. 그렇다고 인생이 무조건 탁월해지냐? 그럴 리가 있습니까? 여기서 모든 자기계발서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미덕이 등장합니다. 바로 실천. 여러분, 어떤 자기계발 콘텐츠에서 공부 열심히 했죠? 근데 솔직히 이거 당장 안 해도 돼요. 고민도 좀 해보시고 이게 진짜일까 걱정도 해보면서 한 3년 뒤쯤이나 실천해보세요 라고 말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모두가 임모아 무조건 지금 당장 시작하라 말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 변화가 생기지 않는 이유는 뭘 몰라서보다도 아는 걸 실천하지 않아서인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실천해야 인생이 바뀐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대부분의 사람은 실천하지 못할까? 간단합니다. 실천은 원래 어려운 거거든요. 제가 즐겨보는 웹툰 중에 화산귀환이라는 웹툰이 있어요. 거기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조연 한 명이 주인공에게 어떻게 해야 강해질 수 있는지를 물어요. 그래서 그 주인공이 하체를 잘 단련하고 꾸준하게 훈련하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뭐 이런 뻔한 말을 합니다. 그걸 들은 조연이 이렇게 말해요. 야, 개념적으로는 너무 쉬운데 왜 다른 문파는 그렇게 안 해? 라고 물어봅니다. 이때 주인공이 이렇게 말합니다. 쉬워? 그럼 사형은 하루 중 반 이상은 몸가짐을 바르게 하며 부모를 진심으로 봉양하고 약자를 기만하지 않으며 재물을 탐하지 않고 위로는 예를 다하되 아래로는 존중을 잃지 않고 나라에 충성을 다하며 살 수 있어? 아니, 못하지. 왜 못해? 그것만 지키면 군자가 되는데. 어때요? 변화하고 탁월한 삶을 사는 방법 자체가 세상에 없던 특별하고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보면 다 뻔해. 그런데 그걸 실천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왜? 불안하거든요. 확신이 들지 않거든요. 내가 하는 일이 가치 있다고 느껴지지 않거든요. 머리로는 이거 하면 잘 될 것 같아 하다가도 힘든 순간이 오면 내가 선택을 잘못했나? 의심이 들거든요. 확신이 없으니 실천할 맛도 안 나는 겁니다. 그런데 마흔에 읽는 소크라테스에선 뭐라고 말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천해야 한다. 현실이 만족스럽지 않고 불안하고 가치를 느끼지 못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하기 위한 실천을 해야 한다.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하는 일이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다. 일하러 가는 것이 고역이고 특별한 가치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어쩌랴. 지금까지의 내 생각과 행동의 결과로 그 일을 하고 있음을. 최소한 지금 하는 일에서 가치를 찾아야 한다. 그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을 찾아 성장해야 한다. 그렇게 성장해 간다면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이다. 일이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어요. 문제투성이일 수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거의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직장 정도 빼고는 다른 사회생활하는 분들 만날 일이 거의 없잖아요. 내 동료들 정도 빼고는 다른 사회생활하는 직장인들 어디서 봅니까? SNS에서 봐요. 그런데 SNS에 보이는 사람들은 보통 일을 잘해, 멋있게 산다, 느낌 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 자아실현을 위해 일해라, 꿈을 꿔라, 뭐 이런 멋있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엄청 행복한 척하면서. 그래서 그걸 보는 사람들이 나는 지금 고역인데 이걸 해야 되나 하면서 걱정만 하고 고민만 하다 정작 발전을 위한 실천을 안 해요. 그런데 제가 장담하는데요. SNS에 나오는 멋있는 사람 중 일하다 현타 안 맞아본 사람, 이거 왜 하지? 이거 의미가 없는데 같은 여러분과 똑같은 고민 안 해본 사람 없어요. 물론 한 명쯤 있겠죠. 근데 99%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똑같다니까요. 내가 하는 일이 지금 무슨 의미인지, 이대로 하면 잘 되는 거 맞는지 이런 의심 다 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현실에 문제가 있고 불확실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한 사람들이에요. 무슨 일을 하던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던 간에. 탁월한 삶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열쇠는 실천입니다. 무엇을 실천해야 할까요? 우리가 다 아는 거, 뻔한 거, 그것들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그걸 못할까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만 겪는 일이 아니다.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느라 아무것도 실천하지 못하지만 사실은 위대한 성취를 해낸 사람들도 다 같은 고민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상황에서도 성장을 위한 실천을 했다. 성인이 되고 30, 40이 되어도 우리 인생의 걱정과 고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앞에 좌절하고 안주하면 변화는 없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방향을 찾고 실천하는 것. 이게 바로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탁월한 성공적인 삶의 세 번째 조건입니다. 오늘은 인생의 전환점에서 가이드로 삼을 만한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성공적인 삶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한마디로 탁월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 탁월한 삶이란 뭐냐? 성장을 추구하는 삶이다. 성장을 추구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냐? 첫째, 자신의 무지를 인정해야 한다. 내가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있음을 받아들이고 내 경험의 폭이 굉장히 좁다는 걸 인정하고 항상 새로운 경험에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한다. 둘째, 올바른 삶을 추구하라. 모른다는 것을 인정했다면 그 위에 새로운 지식을 배워서 채워야 합니다. 왜? 이미 나보다 앞서간 선배들의 지식을 흡수하는 것만큼 강력한 인생 치트키는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지식 중 올바른 지식을 골라야 한다. 우리가 흔히 선택하는 지식은 우리 주변 사람들,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이지만 사실 그들은 조언을 할 자격이 없을 수도 있다. 물어볼 사람에게 물어봐야 하고 조언을 들을 사람의 조언을 들어야 합니다. 셋째,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라. 아무리 많은 것들을 배웠다 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수많은 자기계발서에서 실천하라고 목 터지게 외치는 이유는 우리 인생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무엇을 몰라서일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실천하지 않아서이기 때문이다. 왜 실천하지 못한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그 걱정만 하느라 실천을 못한다. 그런데 사실 대단한 성공을 해낸 사람들도 모두 그와 비슷한 고민을 했다. 차이가 있다면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실천한 사람들이다. 오늘 소개해드린 40에 읽는 소크라테스는 40에 읽는 니체, 40에 읽는 그리스 로마 신화, 40에 읽는 쇼펜하우어에 이어 40에 읽는 시리즈 네 번째 책이죠. 전에 40에 읽는 쇼펜하우어도 소개했었는데 이 시리즈는 믿고 읽어도 되는 책들입니다. 저는 항상 광고 오케이 하기 전에 원고를 다 읽어봐요. 그리고 구독자분들께 유익하겠다 싶을 때 소개를 하는데 꼭 40이 아니라 어떤 나이대에 있더라도 우리 삶에 필요한 화두를 던져주는 책들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씩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에 담지 못한 훨씬 더 좋은 인사이트들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